여당인 듯 여당 아닌 여당 같은 야당이 있다. 4.15 총선에서 5.4%의 정당 득표율로 원내 진입, 3석에 성공한 친여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얘기다. 그 출발점에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이 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에 공천 신청, 서울 강서갑을 했다가 당 공천관, 리위원회로부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뒤 제3의 길을 예고했다. 그 결과가 비례정당의 창당이다. 정 전 의원은 원래 예상 10석 이상 보다 못 미친 성적표를 받아들고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났다. 그를 2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났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열린민주당은 여당인가, 야당인가? 친문 정당이다. 친문 정당일 수도 있고. 대통령을 위하는 정당은 여당인데 여당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어쨌든 야당 아닌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의 선명성을 갖는 정당이다. 그건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제정의, 그리고 야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같은 것이다. 여당 대표는 검찰총장 거취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코로나 국난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당선되자마자 이거 검찰 관련 이슈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당선인 3명의 작은 정당은 우려할 게 없다. 윤석열 총장에 관해 얘기하지 않는다면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겠나. 열린민주당 정봉주, 손혜원 전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하 왼쪽부터 김진애, 최강욱 당선인, 정 전 최고위원, 강민정 당선인, 손혜원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당초 목표치 10석 이상, 보다 성적이 저조하다. 선거운동이 본격화할 때는 10% 중반대까지 올라갔지만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생각보다 셌다. 보수 야당과의 경제는 관심 없고 오로지 열린민주당을 밟아야 한다는 일념만 있는 것 같았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지지자들의 불안한 심정을 건드렸다고 본다. 이런 결과를 예상했나? 깜깜이 선거 기간이 시작된 지난 10일과 11일 전국 6개의 권역별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각각 9.1%와 8%가 나오더라. 기세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대책은 있었나? 9에서 10일부터 언론에서 열린민주당이 사라졌다. 우리 기사가 안 나간다고 하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했다. 민주당이 우리를 공격하니 나도 도발적으로 민주당 당권파 일부 인사를 공격해서 이슈를 끌어내자고 생각했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정 전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씨, 윤씨, 양씨를 들며 나를 모략하고 음해하고 시정자 빼 개쓰레기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막말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사과 방송을 통해 윤씨가 아니라 김씨고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 정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중 이씨에 대해선 이해찬 대표를 가리킨 것이란 일각의 해석이 나왔지만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김홍걸 시민당 당선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왜 그 세 사람이었나? 이 위원장과 양 원장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지내던 이들이다. 우리는 민주당에서 빠질 의석을 지켜주겠다는 순수한 의도였는데 그들은 나를 철천지원수 대하듯 했다. 애초에 당선인들 모두를 민주당에 보내려고 했나. 그렇다.
큰 틀에서 같은 민주당이라고 보고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처럼 꼼수 정당을 만들지 않도록 당신들이 싫다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독자 후보를 낸 것이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사전에 이런 뜻을 민주당에도 전했나? 계속 얘기했다. 그런데 묵묵부답에 미소만 짓더라. 그런 흐름에서 왔는데 열린민주당을 완전 양아치들이 모여서 만든 것처럼 폄훼하지 않았나.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나. 육두문자는 실수로 나온 발언이긴 했지만 실제 선거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강성 친문 지지층을 끌어갔고 그래서 민주당에 압승했다는 분석도 있던데 그건 보수 언론의 해석 같다. 보수표나 중도표를 얻어서 이겼다고 하면 부산에서 저렇게 참패하는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 중 투표를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온 결과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최고위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최강욱 당선자와 포옹하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최 당선자를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은 공천 과정도 화제였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던 최강욱 당선인 이하 최강욱 이 사표를 낸 뒤 열린민주당에 합류했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4번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8번 등 친문, 친조국 성향의 유명인들이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오르면서다. 손혜원 의원과 가까운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6번의 음주운전 전략과 아들이 국적 포기 논란도 불거졌다. 최강욱은 어떻게 영입했나? 최강욱은 검찰이 기소하고 난 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청와대를 나오려고 했다. 그런 와중에 손혜원 의원과 주진영 후보가 그렇다면 3월 15일까지 그만두고 비례대표 출마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것으로 안다. 최강욱은 왜 시민당이 아닌 열린민주당을 택했을까? 민주당이 비례연합 플랫폼으로 시민을 위하여 시민당이 전신을 택하기 전에 최강욱 주변에는 비례연합 6에서 10번 사이에 들어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좀 거리가 있다고 하니 그거는 부담되는 와중이었고 그런데 당시 양정철 원장이 최강욱에게 너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이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 저쪽 민주당에서는 최강욱이 들어오는 순간 조국 프레임에 걸리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했다는 거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여기 나와서 국회의원 할 자리가 있겠어? 뭐 재판 뒤에 운명을 받아들여야지라는 등의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 최강욱 입장에서는 국회라도 들어가서 싸워야지 이게 좀 양쪽 균형이 잡힌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주진영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은 당규상 자격 박탈 사유 아니었나. 음주 후 사고와 연결된 것인지 단순 음주인지 2회 이상인지 등의 본인 얘기를 듣고 판단했다. 아들의 국적 포기도 주 후보의 가정사를 충분히 듣고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부에서 이견은 없었다. 열린민주당은 전날 최강욱 당선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땅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웠다. 정 전 의원은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앞으로도 도전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전 화두 중 하나인 제3교섭단체와 관련해선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원 구성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장 추천위원회 구상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따라 위성 교섭단체를 두고 눈치 싸움 중이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봉주 전 의원, 오른쪽 두 번째, 과 손혜원 의원, 맨 왼쪽 등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 차려진 선거사무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 17석과 열린민주당 3석의 공동교섭단체 가능성은 살아있나? 새로 꾸려진 비대위가 결정하겠지만 나도 당선인들도 교섭단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원내 교섭단체는 무조건 해야 한다. 제안이 들어오면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열린민주당의 진로는 3명으로 독자 노선은 힘들다. 열린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당이 최전방 공격수면 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라도 우리를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열린민주당이 성공하는 길이다. 하준호, 김홍범 기자. 준호원 중강.co.kr 레츠 블라게즈